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토지 별도 등기, 토지 대지권 미등기, 대지권 미포함 그런 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4가지 경우로 해서 토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경매물건지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이 안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 별도 등기 인수조건. 인수조건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대지권 미포함. 미포함. 제가 좀 마우스로 글씨를 쓰다 보니까 이게 좀 잘 못 써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지 별도 등기 있음. 있음이에요. 토지 별도 등기 있음. 자, 네 번째는 뭐라고 했죠? 아까 최종적으로 강의한 거. 그 다음에 대지권 미등기. 자, 이번 시간 제가 이거 토탈적으로 다 정리해드린다고 했죠. 그런데 이 4가지 중에서 주의할 게 뭐라고 했죠? 대지권 미포함. 요것만 조심하자. 요것만 조심하는데, 근데 요것만 조심하는데 다른 것들은 다 사실은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경매물건지를 내리다 보니까 이게 뭔 말이지? 토지 별도 등기? 토지 별도 등기 이거 내가 인수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야? 막 고민에 휩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유찰되고 또 심한 경우는 2번 유찰되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보편화돼가지고 두 번째는 대부분 다 낙찰을 받아가는 추세입니다. 자, 토지 별도 등기 인수조건. 제가 이건 뭐라고 했죠? 전 강의 때 지하철 예를 들어줬죠? 지하철. 지하철에 제 건물이 이렇게 옆에 있어요. 근데 지하철이 지하로 지나가. 그러면 이 지하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지상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는 이쪽 주변에는 다 어떤 그 지상권과 같은 유사한 토지에 대한 어떤 권리가 있죠. 지하철 공사에. 그죠? 또는 아니면 이제 송유관이 지나간다든가 송유관 주위에 함부로 뭘 훼손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가스관.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철탑이 지나가면 그 위에는 이제 토지 위에는 지상권이 설정되겠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제가 뭐라고 했죠? 다 나쁜 게 아니라 그죠? 대부분 서울 시내나 도심 지역에는요. 다 어떤 이런 토지 별도 등기 인수 조건이 많이 설정돼 있어요. 왜? 함부로 허가 없이 협의 없이 막 그냥 땅을 구축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수 조건 항상 지상권 그런 것들을 다 설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런 관련 공사하고 항상 협의를 봐서 내가 건축 행위를 해야 되는데 굳이 다 이런 것들이 나쁜 땅이 아니에요. 그죠? 많은 땅들, 대다수 땅들이 대부분 이런 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죠? 위치만 좋고 정말 월세 잘 나오고 토지가 좋다. 그러면 정말 낙찰받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니, 제 땅 옆으로 송유관이 지나가요. 그러면 약간은 어떤 여기다 어떤 그 토지의 어떤 제한 받는 어떤 사항들 명기하겠죠. 그렇지만 송유관이 지나간다고 해서 내가 땅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스관이 지나간다고 해서 내 땅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이런 철탑이 위로 지나간다. 아니면 또 지하로 지나가는 지하 매설물 같은 경우는 아까 똑같아요. 이런 지하철이라든가 송유관이라든가 이런 비슷한데 위로 철탑 위로 철탑이 내 땅 위로 지나간다. 그러면 이건 보통 한 2분의 1의 감정에서 낙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물건만 좋으면 낙찰을 받아도 된다. 그리고 토지 별도 등기 있음. 토지 별도 등기 있음. 그러니까 어떤 집합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는데 원칙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 살잖아요. 제가 10층에 살고 있어요. 아파트하고 이 건물하고 토지 이 10층에 맞는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막 여기 이 건물이 막 100명 산다 그래요. 그러면 100분의 1의 지분으로 대지권도 있잖아요. 그죠? 이 건물 등기도 있고 대지 등기도 있어요. 이게 원래 같이 매매가 돼야 돼요. 같이 매매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분양이 안 됐다든가 미분양이 났다든가 건설회사에서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토지 별도 등기 있음 이렇게 나오는데 자 매각 물건지 상에 우리가 이제 경매 물건지라든가 법원 물건지 상에 토지 별도 등기 있음 그래 놓고 그죠? 토지 별도 등기 있음 그렇게 해 놓고 토지 건물 일괄 매각 토지 건물 일괄 매각 그러면 이 말은 뭐죠? 지금 당장은 토지에 등기가 없지만 나중에 내가 누군가 낙찰을 받으면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법원에서 등기해 주겠다 이거예요. 이것은 채권단, 그러니까 저당권자의 허락을 맡은 거죠.
저당권자 허락을 맡은 거기 때문에 전혀 낙찰받아도 문제가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대지권 미등기. 대지권 미등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집합 건물에만 있다, 이것은. 그죠? 이것은 대지권 미등기는 반드시 집합 건물에만 있습니다. 설명해드렸죠. 그래서 현대건설이 토지가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현대건설이 여기다 아파트를 올리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이제 저당을 설정하는 거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옵니다.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우리은행이라고 해요, 그냥. 우리은행이 저당권 설정하는데, 자, 아파트를 다 완공했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같이 여기다 저당권 설정하겠죠. 같이. 그러면 이 현대건설에서는 호수 하나하나 분양될 때마다 이 대지권도 같이 수분양자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같이 뭐 n분의 1로 주는 건데, 자, 미분양이 났어, 미분양이. 그러면 미분양이 나면 이 아파트 등기되어 있는 거 탈로 혼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하나만 대지권이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 하나만 낙찰받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누가 사겠어요? 그죠? 나중에 그럼 내가 뭐 영구히 언젠가는 아파트가 허물리면 나는 땅 지분이 없으니까 쫓겨나는 거잖아요. 아무 권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당을 잡고 있는 은행에서 이런 어떤 그 위험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차피 채권자잖아요. 채권자. 저당권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을 낙찰을 받으면 원래는 현대건설에다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어차피 이걸 낙찰을 받은 사람한테 대지권도 일부 같이 n분의 1로 주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이 경매로 나오면 전혀 문제가 될 거 없다. 그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낙찰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지권 미포함이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 건 다세대 빌라 뭐 그런 거, 다가구, 그죠? 그런 건데 이제 개별 호수로 이제 조그만 거 등기된 게 있어요. 등기. 그런데 이런 토지주하고 이 건축업자하고 약간의 어떤 과정상 문제가 있어서 이 토지는 매각이 안 나오는 거고 이 건물만 매각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이 토지주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경우 대지권 미포함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는 결국에는 이 토지주하고 합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낙찰 받기 전에 가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건물을 낙찰 받으면 토지 가격은 얼마나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얘기를 해줘요. 이분도 뭐 이 토지 갖고 있어봤자 별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약간 조금 시세보다 비싸게 같이 아마 매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건물을 낙찰받는 사람도 토지가 지분이었기 때문에 저렴하게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낙찰을 받기 전에 꼭 그 가서 계약서를 쓴다든가 아니면 계약서를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낙찰을 받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지 별도 등기 인수 조건, 대지권 미포함, 토지 별도 등기 있음, 대지권 미등기, 이런 얘기가 나와도 여러분들은 우리 경매하는 사람들 아니면 일반 매매는 거의 없어요. 일반 매매 부동산 가가지고 내가 어떤 부동산을 갔어요. 일반 매매에서 어떤 부동산을 가가지고 여기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2층에 있는 아파트예요. 2층에 있는 아파트. 부동산 가서 저기 2층에 있는 그 땅은 빼고 그냥 아파트만 저한테 파세요. 그러면 부동산에서 이 바보 저리 가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런 것들은 경매에만 있는 거예요. 경매. 특수한 물건들이다 보니까 경매에서만 나오는 거니까 일반 부동산 가서 저 아파트 건물만 살게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없겠죠. 자, 그래서 한번 물건 한번 대충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물건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토지 별도 등기 있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도 이런 것들은 뭐라고 했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라면 상관없다 얘기했죠. 자, 보시면 토지 건물 일괄 매각 나와 있죠. 그럼 다른 물건 하나 볼게요. 자, 이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도 보면 아파트예요. 나와 있죠. 그러면 아까는 이제 토지 별도 등기 있음이지만 이번에는 대지권 미등기 나와 있죠. 그죠? 매각 목적물 및 평가에 포함됨. 그러니까 평가 포함됐으니까 뭐겠어요?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다 이거지. 토지 건물 일괄 매각. 낙찰자 입장 아무 문제 없으니까 부동산 가서 저 건물만 살게요. 아니면 토지 2분의 1 지분만 주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법원의 특수한 물건 아니면 또 이제 공매라든가 경매 이런 경우에만 이런 것들이 해당되니까 또 이런 물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이 나오면 초보자들은 겁이 나서 못 들어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거 없이 그냥 낙찰 편하게 받으시면 된다. 단 대지권 미포함만 약간 주의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자.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